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최미성 작가입니다. 의상을 전공하기도 했고 다양한 공예품을 만들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지금부터 원피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옆에서 보여주신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요, 보여드리는 원피스는 린넨 소재입니다. 그래서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요즘 계절에 입기 딱 좋은 그런 원피스이죠. 소재가 면도 있고 린넨도 있고 100% 린넨도 있는데, 지금 이 들고 있는 린넨은 50대 50의 그런 린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피스는 일상생활 속에서 집에서 입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출할 때 잠깐 외출할 때 입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 A라인 스타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접어놓고 제가 이 원피스를 만들기 위한 패턴 뜨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샘플 패턴을 뜨기 위해서 길 원형을 준비했는데요, 이 길 원형은 가슴둘레가 94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트가 94인데 이 기본 원형을 가지고 원피스 패턴을 뜨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도 있지만, 오늘 소개하고 싶은 그런 원피스는 A라인 스타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동영상을 보면서 작업을 하려면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단계 미리 좀 준비해 놓은 상황이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4인 가슴둘레가 94인 원형을 가지고 종이 위에 가슴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그립니다. 기준선이 되겠죠? 자, 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두꺼운 펜을 이용해서 가슴선 라인을 쭉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슴선 라인을 그린 다음에 패턴을 배치합니다. 이 뒷판입니다. 이 패턴은 앞판입니다. 옆선이 A란이기 때문에 옆선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는 패턴을 자를 때 지그재그로 잘라서 표시를 하기로 하고, 이렇게 두 개를 가슴선 라인을 기준으로 패턴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곽선을 쭉 그리죠. 외곽선을 쭉 그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의 그림이 나타나고요. 지금 연필로 그려서 제가 진하게 그린다고는 했는데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제가 좀 더 진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어깨선입니다. 여기는 등 뒷중심입니다.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 원피스는 다리에 종아리 중간 정도의 길이를 대부분 선호하기 때문에 길이를 이 허리에서 60cm 연장을 합니다. 지금 이 길이는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조금 짧게 55cm를 하는 경우도 있고 좀 더 길게 65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의 취향이나 신장 크기, 얼마나 키가 크느냐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일단 60cm를 이렇게 연장하겠습니다. 60cm. 길이는 60cm 연장을 하고, 옆으로 품은 기본적으로 기본 원형에다가 2cm 품을 더 줍니다. 우리가 입고 벗기 편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활동하기 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형에서 2cm 확장을 해주는 겁니다. 품 2cm 확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장을 해준 다음에 A라인 원피스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A라인 원피스라고 하면 품과 달리 치마단에서, 그러니까 원피스 아랫단에서 좀 더 넓게 해야 A라인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랫단은 10cm 연장하겠습니다.
10cm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10cm 연장한 점과 그 점과 진동선, 아까 2cm 나왔던 그 부분을 연결을 해서 길게 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가 좀 짧으면 이렇게 연결해 쓰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긴 자가 있으시면 긴 자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길이하고 품이 결정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디테일하게 목선하고 진동둘레선을 결정하시면 뒷판은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뒤에 그 뒷중심에서 뒷목둘레를 이 어떤 트임이나 일정한 여밈 장치가 없이 입고 벗기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쓰는 수치가 있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나는 깊게 파지 않고 옆으로 좀 넓게 파는 사람도 있고, 목선 둘레를 나는 좀 뭐 V라인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V라인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는 가장 일반적인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라운드 스타일로 목선을 만들 거고, 입고 벗기가 편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그 머리 형태의 머리카락의 형태가 변화되지 않고 입고 벗기가 편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나 해야 될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본 결과 뒷중심에서는 1cm, 그 다음에 어깨선에서는 어깨점, 연목점에서는 4cm를 파서 그 목선을 그려주는데, 일단 뒷중심에서는 직각을 한 5cm 정도 그리신 다음에 이 아몰자나 혹은 뭐 S모드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니까 그 자를 활용해서 이렇게 선을 그리셔도 되고, 뭐 이런저런 자가 없다 그럼 그냥 프리핸드로 그리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목선이 뒷중심에서 1cm를 파고 옆선에서 4cm를 판 상태입니다. 그래서 프리핸드로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아몰자를 활용해서 그리셔도 됩니다. 다음은 이제 어깨선입니다. 진동둘레선과 함께 어깨선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4cm 정도를 파서 이렇게 나머지를 보니까 지금 9cm입니다. 9cm. 여기가 어깨선이 9cm. 9cm는 그대로 살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뭐 어깨점에서 아래로 내려와도 좀 불편하고, 또 어깨점에서 약간 올라가면 그 어깨는 좀 좁아 보이는 날씬한 효과는 있지만 팔을 들거나 할 때 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 어깨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어깨를 그대로 쓰고 아래로 내려주는 이 파인 부분을 3cm를 파겠습니다. 3cm. 그래서 그 3cm인 점하고 이 제 어깨의 어깨선을 연결하겠습니다. 뒷중심은 우리가 몸이 주로 이게 뒤로 젖히는 행동보다는 앞으로 숙이는 행동이 더 많기 때문에, 뒤로 젖히는 거는 뭐 기지개를 켠다거나 하는 극히 제한적인 행동이고, 앞으로 굽혀서 뭔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뒷중심은 곡선을 완만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이 제 원형보다 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이 깊게 파이게 되면서 뒤쪽 품이 불편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완만한 상태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뒷중심은 이 뒷부분이 완만하게 곡선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패턴의 선들은 다 인체를 감싸는 선이기 때문에, 앞쪽은 여기가 팔이 좀 깊은데 뒤쪽은 완만한 그런 곡선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이 아몰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뒷판은 지금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꼭 잊어버리지 말고 하셔야 되는 거, 올방향선. 내가 혼자서 패턴을 뜨고 혼자 천 마름질하고 혼자 봉제하고 모든 프로세스를 다 혼자 할 때는 나 이쪽으로 이렇게 식사할 거야 라고 알고는 있지만, 만약에 이거를 여러 사람이 라인 작업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 공장에 보내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오더를 줘야 된다고 할 때는 이 올방향 표시가 굉장히 중요한 인터내셔널 사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올방향 표시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뒷판이 다 완성이 됐고 앞판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아까 뒷판 옷길이 얼마 했다는 거 기억하시나요?
뒷판 옷길이 얼마 내렸죠, 우리? 60cm 내렸었죠. 60cm. 60cm 내렸고, 그 60cm를 그대로 앞판에다 활용을 할 건데, 여러분도 패턴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성인 경우에는 앞중심 길이하고 뒷중심 길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가슴이 유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길이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이의 차이를 앞처진 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패턴에 이 분량을 그대로 계산해낸 상태대로 여기에서 바로 60cm를 내려주게 됐는데, 아까 제가 이거 그대로 이렇게 놓고 패턴 뜬 거는 보여드렸었죠. 원형을 그대로 놓고 패턴을 떴었고, 다트를 만약에 하시고 싶다면 이 다트 선은 꼭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창의적으로 찾아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 패턴을 패턴상에 미리 이렇게 원형에다 구멍을 뚫어서 여기가 BP점이구나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지 내가 다트 분량을 일이나 절이나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아까처럼 이렇게 앞중심 이 원피스는 앞뒤 트임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원피스이기 때문에 앞중심, 그 다음에 어깨선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선 그렸고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60cm를 뒤하고 똑같이 내려준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60cm. 이 자가 50cm니까 옮겨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60cm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서는 2cm를 확장을 해줬었잖아요. 폼을. 앞에서도 2cm 확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cm 확장한 부분에서 이렇게 똑같이 수직으로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2cm 통 여유분을 주고 A라인을 표시하기 위해서 10cm 나왔었어요. 여기가 10cm. 여기서도 같은 방법으로 2cm 확대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10cm를 나오는 점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10cm. 그래서 대략 뒤쪽에 있던 그 옆선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앞판의 옆선의 길이를 재야 되는데, 같아야 되니까 재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제가 옆선을 좀 아까 자를 가지고 그렸던 것처럼 그려보겠습니다. 옆선은 10cm를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이 아랫부분이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그재그로 나중에 패턴을 오릴 때 지그재그로 오려가지고 천 위에 옮길 때 그 선을 따라서 옮기시면 되니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려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부분하고 이 부분이 지금 옆선이 됩니다. 옆선. 그래서 옆선이 같아야지 된다는 말씀 아까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자로 한번 재보겠습니다. 옆선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50cm) 그 다음에 24cm니까 73대 이 옆선이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 사선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10cm A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10cm 확대를 했기 때문에 여기 사선입니다. 이 사선인 경우는 그대로 옷을 만들면 입었을 때 아래로 옆선이 처지기 때문에 나는 뭐 독특하게 이렇게 만들 거야. 그러면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밑단선이 나는 반듯한 게 좋아. 이렇게 봤을 때 반듯한 게 좋아. 그냥 일반적인 스타일이 좋아 할 때는 다른 방법이 있죠. 여기를 이 사선에 대해서 아랫단을 직각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곡자를 활용해서 이 아랫부분을 직각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직각 처리를 한다는 거는 뭐 몇 센치 올려야 된다, 뭐 몇 센치 내려야 된다가 아니라 자를 가지고 이렇게 이 사선에 대해서 이 밑단선이 직각이 되는 점을 찾아가지고 그려주시면 됩니다. 아까 처음에 이 직각 처리를 안 하고 센치를 옆선을 쟀더니 74였어요. 근데 지금 센치를 잰 상태 그 직각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센치를 재보겠습니다. 얼마로 변했는지 재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2cm 줄었습니다. 2cm. 2cm를 줄인 거 이렇게 눈금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2cm 줄였으니까 이제 74가 아니고 72가 되겠죠. 72가 된다는 거는 이제 그 옆선 길이가 70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판의 품은 결정이 됐고, 그러니까 길이하고 품이 결정이 됐고요. 뒷판하고 마찬가지로 진동하고 앞목선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목선은 앞부분이 깊게 파이지 않고 옆으로 좀 파여지고 뭐 나는 그런 모양이 좋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깊게 파이는 사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목에 칼라가 없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5cm를 봤습니다. 5cm. 그 다음에 옆선은 뒷판하고 같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옆선은 옆목점에서 4cm, 뒷판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앞목점에 중심선에서 직각선을 그리고 이거는 자기가 이렇게 선을 그렸을 때는 조금 깊은 폭이 좁은 라운드 컬러가 될 거고 라운드 네크라인이 될 거고 만약에 이렇게 완만하게 하면 옆으로 퍼진 그야말로 정말 둥그런 그런 네크라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저는 예각으로 처리를 해서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홀자가 없으면 여러분과 프리핸드 그러니까 자 없이 그냥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가 자가 없이 하다 보면 어쩔 때는 좀 예쁘게 그려지고 어쩔 때는 좀 안 예쁘게 그려지니까 제가 자를 좀 썼는데 혹시 이런 자가 없으시면 뭐 주변의 생활용품 뭐 쟁반이랄지 뭐 그런 걸 동그란 뭐 병뚜껑이랄지 이런 거 큰 뚜껑 있잖아요. 그런 거 가져다가 활용하셔도 얼마든지 상관이 없으니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패턴이 몸판이 뒷판, 앞판이 다 그려졌고 주의해야 될 게 지금 다트가 가슴에 BP점을 처음에 원형에서 BP점에서 합쳐진 분량만큼 그러니까 이게 3cm거든요. 3cm만큼 다트량을 주었는데 실제 그 다트를 3cm를 다트량으로 전부 다 사용해서 받게 되면 이 차이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입체감을 표현하는 건 좀 좋지만 그 기능상 린넨 천 같은 경우는 조금 빳빳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다트량을 좀 줄이고 이걸 위아래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뒷길에서 3cm 내렸던 것처럼 3cm 암호를 파줬었는데 여기 앞에서도 3cm를 파고 거기에서 1cm를 더해가지고 더 파주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기가 4cm가 되잖아요. 4cm가 되면은 이 다트하고 다트 끝점하고 이 진동 둘레선 겹치는 부분이 너무 빠듯해가지고 이 봉제를 할 때 이 부분이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5 그러니까 3cm에다가 0.5cm만 더해가지고 3.5로 파고 나머지 다트 분량을 좀 줄여서 다트 분량을 1.5로 하겠습니다. 1.5 그러면 다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원래 기본 원형에 있던 다트를 이 정점에서 PP점에서 3cm 정도 옮겨 와가지고요. 여기서 이 점을 3cm 옮겨온 점을 BP점으로 다시 재설정을 해가지고 선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다트를 다시 그려볼게요. 이제 소재에 따라서 3cm를 옮겨오는 경우도 있고 또 굉장히 얇고 또는 두껍고의 두께에 따라서 이 수치는 조금 융통성은 있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5로 cm를 잡아가지고 1.5였는데 사선 계산을 잘못해서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1.5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 2선이 되겠죠. 2선과 2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를 마지막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그 3cm 파여진 부분에 0.5를 더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진동 둘레는 뒷판 할 때 설명했지만 뒤에 진동 둘레는 굉장히 완만합니다. 근데 앞에 진동 둘레는 사람이 이렇게 앞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여유가 많으면 여기에 어때요? 천에 여유 분량이 많아가지고 불편함도 초래하지만 좀 그 벌키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그 곡선을 조금 더 그 심하게, 그러니까 좀 더 곡선이 있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이때 이제 요 어깨 끝점하고 3.5 내리겠다는 그 점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어깨 선이 일정한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기 전에 자, 아까 여기 9cm였잖아요. 여기는 얼마인가 볼게요. 얼마죠? 9cm를 맞춰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부분이 굽죠. 어깨가 약간 굽기 때문에 옷에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앞부분을 0.5로 짧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앞부분이 0.5가 짧고 뒤가 0.5가 크면 옷을 봉제를 했을 때 앞부분이 여기에 쑥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을 좀 예쁘게 살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계로 라인 작업을 할 때는 거의 각게 맞춰주지만 그렇지 않고 혼자 집에서 자기만의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작업을 할 때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봉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9cm를 똑같이 맞춰보겠습니다. 9cm를 똑같이 맞춰볼게요. 그리고 자, 여기 9cm인 점하고 그 다음에 3.5인 점을 지나도록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곡자가 지금 암홀자인데요. 이 자가 한 번에 그려질 수도 있지만 위치에 따라서 한 번에 그려지지 않으면 적절한 선을 찾아서 이렇게 연결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뒷판에 이 진동선하고 앞판의 진동선을 이렇게 모양을 보시면 여기가 훨씬 더 곡선이 심하고 여기가 훨씬 더 완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판, 뒷판 다 완성이 됐고, 올방향 선은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피스가 됐고, 앞판과 뒷판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소매를 그리셔야 되겠죠. 소매. 지금 팔 길이를 8구 정도? 8구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정도 정도? 그러니까 팔꿈치에서 이 손목까지의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2가 내려올 정도로 길이를 재셔가지고 소매를 그리시면 됩니다. 자, 소매를 그리기 위해서는 진동둘레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진동둘레를 방한자를 가지고 재보겠습니다. 이 방한자가 없으시면 줄자 사용하셔도 되고요. 줄자도 없다 그러면 실을 가지고 재셔가지고 나중에 직자에다가 놓고 얼마인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뒤쪽이 조금 길고 앞쪽하고 뒤쪽은 한 1cm에서 0.5cm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이 27.5, 앞쪽이 27 해서 소매를 한번 그려볼게요. 처음 패턴을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해가 되시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패턴을 좀 떠보시고 이런저런 거를 좀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시면 그래도 이 내용이 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이 뭐 패턴에 대한 동영상이 참 많기 때문에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동영상도 보시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프로세스를 거쳐서 옷을 만드는가에 대해서 그런 점을, 그 프로세스를 좀 간략하게 보여주는 그런 동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팔 길이가 54입니다.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56인 사람도 있고 뭐 사람 팔 길이가 다 다르니까 저는 이제 54로 생각을 하고 제 팔 길이를 기준으로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보겠습니다. 이제 가슴둘레가 94인 패턴이기 때문에 54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매산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소매산. 여러분, 소매산이라고 이 겨드랑이 부분에서 이 어깨까지의 높이를 말하는 거죠. 소매산이. 그래서 소매산을 계산할 때 아까 27, 그 다음에 27.5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4분의 27에 27.5면 54.5죠. 54.5. 27하고 27.5를 더하면 54.5입니다. 이걸 4등분으로 나누게 되면 얼마죠? 54.5를 4등분 하게 되면 32 13.6 정도 되는데요. 13.6에서 플러스 3cm를 해가지고 16.6으로 하겠습니다. 16.6. 그러니까 자기가 그 어떤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내 옷은 다 뭐 소매산을 이렇게 해야 돼라는 수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몸판의 여유 분량을 가지고 소매산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쭉 T자형으로 선을 그려놓고, 자, 앞쪽이 27인 점을 찾아서 사선을 그리시고요. 그러니까 27인 점을 찾아라 하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정점에서 여기까지 사선이 27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27.5를 찾죠. 뒷판입니다. 그래서 27, 27.5. 이거는 이제 오랫동안 소매를 만들다 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쓱 프리핸드로 그리는 경우도 있는데 또 뭐 방법을 여러 가지로 암호를 가지고 몇 등분으로 나눠서 하는데 저는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앞쪽 이 부분을 3등분을 해가지고 그러면 21, 37, 21, 7. 그래서 3등분 한 부분의 3분의 1을 만큼 여기다 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립니다. 사선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3등분을 한 거죠. 하나, 둘, 셋. 이렇게 3등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4등분을 해가지고 그 수치를 찾죠. 4등분. 좀 그래서 5.5만큼 위에서도 수치를 찾아서 이렇게 저기 5.5 나간 4분의 1만큼 나간 부분과 이렇게 사선으로 연결을 한 다음에 여기 이 사선에 대해서 직각으로 선 그리고
이 자가 직각이 다 이렇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눈금을 활용하시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직각 안 찾으셔도 자의 그리드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직각을 쉽게 찾으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책에 나와 있는 수치대로 해보자면 여기를 어떤 분은 이걸 3등분 해가지고 뭐 지나가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제가 사용하던 방법으로 1.5, 1cm, 여기 그 교차점은 여기서 교차한 부분에서 1cm 내려온 부분을 교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8, 3.5, 그래서 이 차가 참 쓸모가 있는데, 아마 이거는 그 시중에서 인터넷으로나 뭐 시중에서 사시는 거는 가능할 것 같고, 이 그릴 때 중요한 거는 이 점보다 이 그 암홀 중심점보다 이 곡선이 위로 올라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특히 또 이 부분이 이 부분보다 더 또 많이 솟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점만 주의하셔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교차점을 아까 1cm 내려간 부분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소매를 그리시고, 자, 팔 길이는 제가 대략 아까 제 팔 길이에서 8부 정도 하기로 했으니까 10.11만큼 위로 올라와서 그러면 얼마인지 볼게요. 43cm입니다. 43cm를 찾고요. 찾아서 이 선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물론 그 소매통은 본인의 취향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써는 수치대로 하겠습니다. 16, 17. 그래서 곡자로 선을 이렇게 이으시면 됩니다. 곡자는 보통 이제 저는 오곡을 쓰는데요. 오곡이라는 게 여기 자를 보면은 곡자에 1, 2, 3, 4, 5 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숫자가 써져 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가. 그래서 나는 뭐 그냥 곡선을 주지 않고 완만하게 하겠다 그러면 6곡, 6자가 써진 부분에서 시작하셔도 되고, 나는 이 팔뚝에 이렇게 좀 헐렁하게 천이 남아도는 거 싫어 그러면 5곡 정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도 사실은 뭐 자기가 어떤 자를 처음 접했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법도 다르고, 또 나는 이 자가 참 좋아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 본인이 가장 구하기 쉬운 거 쓰시면 돼요. 구하기 쉬운 걸로. 이렇게. 이거는 뭔가요? 여기 사선이 이 부분하고 직각이 안 되니까 직각이 선을 찾아서 약간 이렇게 내려서 뾰족하게 그려주시면 되고,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입었을 때 직각이 되도록, 만약 이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이 부분이 이렇게 갈매기처럼 쑥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각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올방향 그려주셔야 되겠죠. 소매하고 몸판이 올방향이 같아야 되겠죠. 만약에 이거를 뭐 바이어스로 한다거나 그러면 완전히 다른 실루엣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패턴이 다 떠진 겁니다. 소매, 그 다음에 뒷판, 앞판 패턴이 다 떠진 거죠. 제가 완성된 패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뒷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앞판입니다. 앞판. 예전에 만들 때 제가 인식 포켓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포켓이 그려져 있는데,
이 시간에는 포켓이 없게 하겠습니다. 요 소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원피스를 만들기 위해서 앞판, 뒷판, 소매 이렇게 패턴이 마련이 되시면 준비가 된 겁니다. 마름질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된 거죠. 자, 패턴 만들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준비된 패턴을 가지고 A라인 원피스를 만들기 위한 마름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린넨 위에다가 겉과 겉을 마주대고 안이 나오도록 안쪽을 내가 보고 있게 천을 접습니다. 물론 이제 천의 넓이에 따라서 이 길이에 소매 길이만 옷 길이에 소매 길이만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천의 폭이 좁은 거는 이 원피스 길이의 2배 정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천 양은 준비하셔야 될 양은 폭이 넓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150cm 정도 되는 폭이라면은 옷 길이에 플러스 소매 길이 플러스 시접만 있으면 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폭이 좁은 옷감을 갖고 계신다면 원피스 길이 2배에다가 그 다음에 소매 길이에다가 거기에 시접 분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원피스 길이가 만약에 110이다 그러면 폭이 좁은 천 같은 경우는 110 곱하기 2, 그러니까 220에 플러스 소매 길이 50cm, 시접 10cm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천 준비하실 때 편하실 거고, 가장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150cm 폭의 천을 두마 준비했습니다. 두마. 그래서 두마 가지면 이 원피스를 뜨고 그 대신 이 천은 올 방향이 문양이 있거나 그 직조에 어떤 파일이 있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천을 100% 활용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양의 방향성이 있다거나 그 결에 뭔가 그 파일이 있어가지고 햇볕이 비치거나 또는 이렇게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이 눌러지거나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거나 하는 천들은 제대로 항상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놔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천은 그런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자, 뒷판은 이렇게 놓고요. 앞판은 앞중심이 골선입니다. 골선. 그래서 이 접어진 쪽으로, 자, 보세요. 천과 천이 접어져서 끊어지지 않는 부분에 이렇게 맞춰서 놓으시고, 그 다음에 뒤쪽은 천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뒷중심을 연결을 했습니다. 여기를 원래는 이제 골선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골선으로 하려면 천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천이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쪽 한쪽은 사선이니까 앞판의 아래쪽이 넓고 뒤쪽은 이쪽이 넓으니까 이렇게 반대로 배치를 한 겁니다. 뒤쪽 시접은 1cm 두시고 누름쇠로 누르시거나 아니면 핀으로 고정을 시키셔도 되겠습니다. 핀으로 고정시킬 때는 아래쪽 천하고 종이가 찝을 때 찢어지지 않도록 살짝 들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누름쇠가 많으시면 누름쇠로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핀을 좀 코너에다 찝어주시면 패턴 뜰 때 훨씬 더 편하세요. 그다음에 이 접어지는 부분에 이 천이 두꺼울 때는 이 폴딩 되는 부분이 한 5cm, 5mm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여러분이 조금 너무 남기지 않도록 조심을. 나중에 여기가 왜 이렇게 아픔이 크지? 이럴 때 보면은 이 폴딩된 부분, 접어진 부분에 여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핀을 고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선을 따라서 전부 다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립니다. 자, 이때는 여러분이 그 직선인 부분과 곡선인 부분을 좀 살펴보셔가지고 선을 이렇게 자를 대고 그리시면 삐뚤삐뚤하지 않고도 그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초크를 쓰시는 경우는 초크를 좀 가위나 칼로 가르셔가지고 정확하게 선이 그려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죠. 이것도 초크가 이제 두꺼우면 선이 아니라 면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거는 좀 미리 사전에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판, 앞판 이렇게 해서 완성선대로 다 그리시고, 그 다음에 시접 부분은 지금 목선은 인바이어스로 할 겁니다. 그래서 시접은 한 7mm 정도, 그러니까 0.7cm, 7mm 정도를 두시고, 어깨는 1.2cm 이렇게 이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이 시접이 너무 빠듯하면 좀 불안한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한 1mm씩 정도는 더 플러스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또 특히 이제 올이 잘 풀어지는 천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고 뭐 바로 만들지 않고 좀 몇 번 놔뒀다 뭐 이렇게 켰다 폈다 하다 보면 올이 풀려가지고 시접이 굉장히 적어지니까 올이 잘 풀리는 그런 천들은 1mm나 2mm 정도 천 분량을 시접 분량을 좀 더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선은 0.7mm, 7cm, 그러니까 7mm가 되겠죠. 7mm 정도. 그 다음에 진동선은 1cm, 그 다음에 어깨선은 1.2cm, 그 다음에 아랫단, 옆선은 1.5cm, 그 다음 아랫단은 4cm 해서 쭉 시접선을 그립니다. 시접선 그릴 때도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프리핸드로 그리시지 말고 자를 가지고 가능하면 정확하게 그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자를 가지고 그리시고 어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자 봐보세요. 이렇게 그려버리면 나중에 이걸 이렇게 접었을 때 시접을 접었을 때 이 부분이 부족해가지고 굉장히 보기도 싫고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끝부분은 이 선 직각으로 이렇게 시접이 나가도록 미리 자로 좀 이렇게 그려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목선 같은 경우는 덜 그러는데 아몰선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직각이 되도록 그려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완성선 따라서 그리신 다음에 시접을 전부 다 다시 그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깨는 1.5, 목선은 7mm, 9mm, 7mm나 9mm, 그러니까 1cm가 조금 안 되게 하셔야 돼요. 1cm로 하시라고 하면 다 1.2, 1.5 두셔가지고 나중에 그 잘라내느라고 더 힘이 드니까 7mm 정도 두시면 가장 좋은데, 내가 좀 불안하다 그러면 8mm나 9mm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진동은 1cm, 1.5cm, 4cm 시접을 두고 잘라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미리 잘라왔습니다. 보시면 뒷판, 그리고 뒷판에 어깨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아랫단은 이 오버록 치어진 부분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보면은 이렇게 사선으로 쭉 나간 게 아니고 이 점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단이 나중에 봉지를 할 때 입었을 때 이 단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건데 올라갈 때 이 원래 단 제일 아래 부분보다 이 단이 위치하는 이 부분이 더 좁아요. 그래서 그 좁은 부분을 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똑같이 접어서 자른 다음에 오버록을 치게 되면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여러 번 옷을 만들다 보면 본인 경험에 의해서 쉽게 아는 부분인데, 처음에는 이게 왜 그러지? 그러면서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거는 미리 초크로 그려놓으셔야지 나중에 가위로 자를 때 하지? 그러면 거의 10분 중에 5분은 잊어버리고 그냥 쏙 이렇게 잘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뒷판 이렇게 잘라가지고 실표뜨기까지 했고, 실표뜨기 한 다음에 오버록을 친 상태입니다. 오버록은 이게 지금 천이 진한 회색인데 청색 느낌이 나는 회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버록을 이렇게 쳤고, 그 다음에 앞판도 마찬가지 앞판 그려가지고 실표뜨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 다트 여기 끝점은 표시를 실표로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겉과 겉을 접어서 뜬 상태에서 실표를 하실 때
여기서 뜨는데, 자, 봐보세요. 여기 이렇게 점 하나로 보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실로 표시를 한다 해서 실표 뜨기인데, 여기가 뒤구나, 여기 안쪽이구나, 여기도 안쪽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펼치면, 실표 뜨기를 한 다음에 펼치면, 아, 여기가 아니고 여기도 아니구나. 그래서 여기가 거치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 실표 뜨기는 뭐, 아, 나 실표 뜨기 귀찮아. 그냥 그릴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려놓으면은 뭐 정확하게 그리면 상관이 없는데 또 부정확할 수도 있고, 좌우 대칭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실표 뜨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표 뜨기 실은 시중에서 사시면 되고, 그리고 면사, 꼬임이 적은 면사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꼬임이 많으면 잘 빠져버려요. 미끄러워가지고 잘 빠져버리고, 꼬임이 적은 면사로 쓰시려야 이 천 사이사이에 그대로 봉지가 끝날 때까지 형태를 유지하고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이렇게 앞판, 그 다음에 뒷판, 그 다음에 소매 이렇게 패턴 떠가지고 제가 이거는 분리를 좀 미리 했어요. 그래서 소매는 긴 소매를 좋아하시는 분은 뭐 길게 해도 되는데, 이 옷이 앞여밈이나 뒤여밈이 없기 때문에 소매가 길면 입고 벗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8구에서 7구 정도 길이로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소매까지 다 마름질을 했고, 다음 후에는 봉제하는 거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봉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봉제의 땀수는 2.5로 맞췄고요. 실은 지금 천 색깔에 맞춰서 봉제사를 선정을 했고, 처음 박는 부분은 앞다트입니다. 앞다트, 앞가슴 다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앞가슴 다트. 그래서 앞가슴 다트는 넓이가 1.5니까 이렇게 접으면 한 7mm에서 8mm 정도 돼서 뭐 깊은 볼륨감이 엄청 생기는 그런 다트는 아니지만, 다트가 있음으로 인해서 인체를 좀 볼륨감 있게 또 편안하게 가슴 부위를 편안하게 감싸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박아보겠습니다. 다트 박을 때는 그 사선으로 박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시접에서 직선으로 와서 박는 게 또 중요하죠. 잘못해서 사선으로 박아버리면, 원래 다트가 1.5cm였는데 사선으로 하다 보면 2cm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럼 나중에 옆선 길이가 달라져 버리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다트는 끝 부분을 되돌아박기를 하지 않고 실을 이렇게 빼가지고 묶기도 하는데, 저는 편의상 되돌아박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트를 박아서 시접을 아랫부분으로 꺾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시작하는 부분 사선으로 박으면 안 된다고 했던 거, 자, 이렇게 멈춰서 쭉 사선으로 박지 마시고 반드시 이렇게 노루발 살짝 들어가지고 직선으로 올 수 있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트를 이렇게 박으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다려서 꺾어 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실표는 빼주셔도 되고요. 한번 확인을 하시고 실표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표는 옆선에 있는 거는 제거하시지 말고 이 BP점에 있는 것만 제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어깨 박기와 옆선 박기 하겠습니다. 다림질은 이따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자, 어깨선은 자기가 추구하는 봉제 방법이 있고, 저는 가름솔로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분은 이걸 얇은 천 같은 경우는 쌈솔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통솔로 하기도 하는데, 저는 가름솔로 하겠습니다. 아까 어깨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깨 길이를 9cm로 했었어요. 그래서 어깨가 좀 굽으신 그런 체형일 경우에는 앞어깨를 좀 짧게 5mm 짧게 해가지고 앞어깨를 살짝 늘려서 하면 체형을 좀 더 편안하게 박사하는데 늘어나는 천이 아니어서 린넨이어서 그냥 반듯하게 같이 9cm 앞뒤 둘 다 9cm로 했습니다. 이렇게 받고 나서 어깨선 받고 나서 가름솔로 할 겁니다. 이렇게 가름솔로 다려주시면 되겠죠. 가름솔로 다려주시고 손다림질 일단 할게요. 이게 손다림질만 해도 천이 잘 꺾여요. 린넨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한꺼번에 다림질은 하긴 하고 어깨선 박았고요. 그 다음에 옆선 옆선은 처음하고 끝하고를 일단 길이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나 일단 체크하셔가지고 위아래 핀을 꽂아놓고 지금 이 핀은 굉장히 가는 핀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꽂으시면 이렇게 길이로 사선 따라서 길이로 꼽는 게 아니라 이 옆으로 이렇게 꼽아주시면 봉지할 때 그 부분이 걸리지 않고 넘어가니까 크게 어려움 없이 핀을 한 15cm 간격 정도로만 꼽아주시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핀 시접이 정확하게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시접과 시접의 끝을 이렇게 위아래를 맞춰가지고 보면서 두 개가 나란히 가고 있나 보고 이 원피스 한번 집에서 만들어 보시면 쉽게 그 성취감도 좀 느낄 수 있고 비교적 쉬운 방법이니까 또 소재를 막 이거 저걸로 바꿔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실력이 정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네 이렇게 기쁨을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추천드립니다. 밑단은 아까 설명했듯이 이렇게 사선 이렇게 끝까지 와서 살짝 안쪽으로 방향을 바꾼 다음에 넣어주셔야 돼요. 한쪽 옆선 박았고 그다음 반대쪽 옆선 박겠습니다. 반대쪽 옆선 박을 때 다트 시접이 아래로 내려가도록 어떤 분은 시접을 안 받고 그 완성선에서 받기 시작하시는데 시접 부분 꼭 박아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진동물에 이을 때 굉장히 곤란해지고 어차피 뜯어서 다시 박아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시접 부분까지 다 박아주셔야 됩니다. 시접 끝까지. 밑단에 가까이 오니까 꺾어야 된다는 생각하시고 여기까지 박은 다음에 노루발을 살짝 들어서 천의 방향을 바꾼 다음에 이렇게 끝에까지 박아주셔야 됩니다. 되돌아박기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림질을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어깨 박았고 옆선 박았고요. 다트 박았죠?
이제 다림질 하러 갑니다. 여기서 바로 직바로 다릴 수가 없어서 다림질 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아까 제가 다림질을 하러 갔었잖아요. 그 다림질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깨 가름솔로 다렸고 옆선 가름솔로 다렸고요. 그 다음에 다림질 하면서 밑단선 이렇게 미리 그 실표했던 선 따라서 다림질을 해서 접어서 박을 수 있을 때까지, 박을 수 있는 곳까지, 그 부분까지 이렇게 전부 다 다림질을 마무리했고요. 자, 이게 소매도 이제 소매 달기를 해야 되는데, 소매도 옆선을 박아서 가름솔로 다림질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위쪽 부분, 이 부분은 완성도 따라서 큰 땀으로, 그러니까 3.5나 4 정도 땀으로 박아서 밑실을 당겼습니다. 밑실. 그 윗실을 당기면 내가 박았을 때 밑에 있는 실을 밑실이라고 하고 위에 있는 실을 윗실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윗실을 당겨버리면 이게 엉켜가지고 더 이상 안 당겨집니다. 한 2, 3cm 당겨지고 안 당겨지는데, 여러분들이 밑실을 당기시면 이렇게 예쁜 주름으로 셔링이 잡혀지게 됩니다. 이 셔링은 왜 잡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소매를 이렇게 달았을 때 팔이 반듯하지가 않고 여기에 어깨에 근육도 있고 뭐 살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쌀 수 있게 곡선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직선의 천을 곡선으로 만들어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단선도 미리 접어서 다려가지고 박았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밑단선을 박지 않고 나중에 박으려고 하면 이 소매가 이제 몸판에 붙여진 상태에서 박게 되면 엄청 이게 거추장스럽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매 있는 상태에서 미리 다 밑선을 이렇게 소매 밑단선을 이렇게 접어 다려가지고 다려서 여기를 또 한 번 접어 다려서 박아주는 겁니다. 이 소매 있는 상태에서 박으면 쉽게 박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박은 채로 준비를 해 두시고요. 소매 입기 하겠습니다. 진동 돌리기. 자, 보시면 이제 보통은 중심선 제가 가위집을 놓았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 가위집 2개 두셔가지고 여기가 뒤구나를 알게 되는 거고, 자, 몸판을 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겉에서 보면 어디가 앞인지는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목선이 약간 깊게 파진 부분이 앞이에요. 그러니까 소매의 뒤는 여기잖아요. 여기가 이쪽 소매죠. 뒷부분과 뒷부분 이렇게 달리는 거니까 뒤에 뒷부분 이렇게 달려야지 되죠. 소매가 이렇게 모양 보이시죠? 이렇게 소매가 달려야 되니까 어깨선하고 어깨점하고, 그러니까 몸판의 어깨점하고 소매의 그 끝점, 소매산의 끝점을 이렇게 맞춰요. 실표로 이렇게 맞춥니다. 실표와 실표끼리 맞춘 다음에 핀으로 고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박을 때는 소매 쪽에서 소매를 보고 박으셔야지, 이 아까 만들었던 주름이 뭐 겹쳐지거나 또는 모양이 안 이쁘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소매 끝 옷이 길어가지고 자, 소매 끝 여기, 그러니까 어깨 끝점하고 여기 진동둘레에 맞춰서 실표 이렇게 맞춰가지고 핀으로 고정을 했고, 그 다음 겨드랑이 부분, 두 번째로는 겨드랑이 부분을 이렇게 실표한 부분과 실표한 부분을 몸판과 소매를 보고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고정을 시켜서 이제 나머지 부분은 아까 주름 잡은 부분하고 또 아래쪽 이 겨드랑이에서 한 10cm 정도까지는 주름을 잡지를 않아요. 이 아래쪽은 주름을 잡을 필요가 없죠. 위쪽 부분만. 그러니까 이 겨드랑이 쪽 부분은 주름이 잡히자 셔링을 안 잡은 상태고, 이 나머지 부분에서를 셔링을 자연스럽게 그 몸판과 소매의 차이 부분을 셔링으로 잡아서 곡선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박기가 쉽겠죠. 항상 소매하고 진동돌레 시접은 같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박을 때 이 끝부분을 잘 맞춰가면서 쉽게 박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이 이제 나는 봉제에 자신 있어 뭐 그러신 분들은 핀을 좀 뜸뜸하게 꽂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한 5cm 간격으로 이렇게 꼽아주시면 박을 때 좀 더 편하게 박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소매선 셔링 줄 때 너무 5cm 땀으로 박으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같은 경우는 이제 천이 좀 두께가 있어가지고 5cm 땀으로 박으면 주름이 커져서 좀 안 예뻐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3.5에서 4로 박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감안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처음 박을 때 시작점은 옷이 기도니까 좀 시작점은 이 인체에 보이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겨드랑이 근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끝내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시작을 윗부분에서 이 어깨점에서 하게 되면 끝도 어깨점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선이 좀 엇갈려서 그러기 싫을 수 있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이 겨드랑이 부분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겨드랑이 부분에 실을 뒤로 하시고 겨드랑이 부분에서 한 3cm 떨어진 겨드랑이 점에서 한 3cm 떨어진 부분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셔링을 만들어서 박음질하기 좋은 상태로 해놨기 때문에 쉽게 박는데, 만약에 그 처리를 하지 않고 소매를 박으시게 되면 셔츠 소매처럼 소매 밑선을 박지 않고 하는 그런 소매 같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엄청 어려우니까 진동돌레 곡선 처리를 미리 꼭 하셔야 됩니다. 다 박아왔습니다. 그래서 곡선 처리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소매선이 예쁘냐 안 예쁘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곡선 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럼 이제 소매 다 박았습니다. 제가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한쪽 소매는 따로 박아서 완성된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소매 바가지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 볼까요? 자, 핀을 빼고 완성된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직 이게 이제 여기는 오버록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를 이은 다음에 몸판하고 소매를 이은 다음에 오버록 치시면 되고, 다림질로 소매 시접을 소매 쪽으로 가도록, 소매 시접은 소매 쪽으로 가도록, 그래야지 이 시접이 힘이 돼가지고 밑에 이 소매의 곡선을 받쳐주기 때문에, 이 몸판 쪽으로 가는 경우는 뭐 상침을 하는 경우는 그렇지만 우리는 상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접이 소매 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해서 다림질로 완성하시면 됩니다.